안녕하세요, 윤테크입니다. 오늘은 과천 지식정보타운에 마지막으로 분양하는 S8블럭 린파밀리의 공공분양 물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혼희망타운 물량은 다음번에 알아볼게요. 일단 여기 입주자 모집 공고를 보고 자금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자금 계획을 궁금해 하실 거예요. 생각보다 여기 필요한 자금이 많아졌어요. S4, S5, S1 블럭 할 때는 전세를 줄 수 있었는데 지금은 전세를 줄 수 없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많아졌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 8월 13일 오늘 나왔고요. 특별 공급 열흘 뒤인 8월 23일에 넣고 1순위 접수는 8월 24일, 당첨자 발표는 8월 31일, 그리고 입주 예정은 24년 4월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하 2층부터 높은 거는 29층까지 5개 동으로 구성되며 여기 총 세대수가 600세대가 넘지만 공공분양으로 분양하는 물량은 318세대입니다. 이 중에서 대부분 85%가 특별 공급 물량이고요. 15% 물량이 52세대밖에 안 됩니다. 공공분양이라서 특별 공급 물량이 상당히 많네요. 자, 여기는 투기 과열지구죠.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국민주택입니다. 그래서 재당첨 제한 10년에 걸리고 전매 제한도 10년, 거주 의무는 5년에 걸립니다. 자, 이것 때문에 전세를 못 넣죠. 1순위 자격을 보면 무주택 세대주 조건을 갖추셔야 하고요. 특별공급 넣으시는 분들은 소득이나 자산 요건을 충족하셔야 되는데 일반 공급 넣으시는 분들은 여기가 전부 다 전용 60제곱미터를 초과하기 때문에 소득이나 자산 요건은 보지 않습니다. 오로지 저축 총액만 높으시면 되고요. 매달 10만원씩만 인정이 되고 3년 이상의 무주택 세대 구성원 조건은 기본적으로 갖추셨어야 합니다. 여기는 택지개발지구이기 때문에 과천 2년 이상한테 30%, 경기 2년 이상한테 20%, 그리고 나머지 물량은 수도권에 거주하시는 분들한테 다 배정이 됩니다. 예비 입주자는 5배수를 선정을 하고요. 그리고 자금 계획을 보면 계약금 20, 중도금 60, 잔금 20으로 구성됩니다. 자, 이 중에서 중도금 대출은 40%가 나오고요. 만약에 여기서 서민 실수요자 조건을 충족하신다면 10%가 더 추가돼서 50%까지 나오게 됩니다. 이번에 서민 실수요자 조건이 많이 완화됐는데 아직 못 보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중도금 이자는 매월 잔압을 하셔야 되고요. 다음으로 주택형을 보면 크게는 84A, 84A1, 84B, 84B1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얘네 둘은 평면도가 같아요. 여기 뒤에 1 붙어있는 물량들이 이게 그냥 꼭대기층이에요. 평면도는 같은데 그냥 꼭대기에 위치한 물건을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분양가는 8억 5천에서 8억 7, 8천까지 나와 있고 발코니 확장비는 8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자, 그렇게 계산하면 총 분양가는 이 정도가 되고요. 평당 분양가로 환산하면 2,500만원이 조금 안 됩니다. 아무래도 앞전에 분양했던 곳들보다는 분양가가 조금 높아졌죠. 그때는 전용 84가 한 8억 조금 안 됐었는데 지금은 불과 1년 만에 이 정도로 가격이 올랐습니다. 물량을 보면 특별 공급이 압도적으로 많고요. 특히 생애 최초이신 분들은 여기 물량을 잘 노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 공급 물량에서는 아직까지는 추첨제가 도입되지 않았어요. 추첨제 도입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아직은 많이 남았습니다. 이제 자금 계획을 볼 건데 자금 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입주 시의 시세가 얼마가 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정확히는 KB 시세가 아니라 은행에서 평가하는 감정가가 얼마인지가 중요하겠죠. 은행에서 평가하는 감정가가 15억 미만이라고 한다면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15억을 초과하게 된다면 주담대는 전혀 나오지 않게 돼요. 주담대가 하나도 안 나오게 되면 분양가 그대로 온전히 다 필요하게 됩니다. 전세를 줄 수도 없게 되고요. 근데 은행에서도 웬만하면 15억 밑으로 감정을 해주려고 할 거예요. 은행한테는 주택담보대출만큼 안전하고 수익을 크게 가져다주는 상품이 없어요. 은행도 결국은 이러한 예대 마진을 보려면 웬만하면 15억 미만으로 할 건 같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진짜 가보기 전까지는 몰라요. 만약에 입주 시점에 은행에서 15억 초과로 감정을 한다면
이금융권에서 얼마나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뭐 생활안정자금 대출 받고 뭐 한다 해도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는 안 나올 겁니다. 생활안정자금 대출 해봤자 1년에 1억 정도밖에 안 되니까 만약에 15억이 초과하게 된다 그러면은 이거는 전세도 줄 수 없고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가 입주가 24년 4월이라서 어떻게 될지 정확히 예측하기는 정말 어려워요. 24년 4월까지 9억을 마련할 수 없다고 한다면 여기 청약하는 건 약간 모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확률은 대출해줄 확률이 높긴 한데 만약에 대출을 안 해주게 되면은 뭐 방법이 없어요. 전매가 되는 것도 아니고 전세를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 여기가 공공분양이고 대부분 물량이 특별공급 물량인데 여기 뭐 청약홈에 들어가서 보면 특별공급은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 중 무주택자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서라고 했는데 현금으로 9억을 갖고 있는 서민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서민들을 지원한다고 했으면 대출은 어느 정도 열어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무주택자면서 현금 9억을 갖고 있으려면 뭐 금수저 집안의 자제 정도 돼야지 그런 조건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투자도 안 하고 현금 9억 만드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번에는 긍정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긍정적으로 딱 감정가가 15억에 나왔다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계약금 20%, 1억 8천만 원이 필요하고 중도금 대출 40% 실행해야죠. 그러면 3억 6천. 뭐 연체를 하시던지 서민 실수요자 조건을 받아서 어느 정도 중도금은 대체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잔금 시점에 20%를 내면 입주 시점까지 필요한 자금은 계약금 1억 8천에서 3억 6천까지가 필요하게 되겠죠. 연체가 된다고 하면 1억 8천, 연체가 안 된다고 하면 3억 6천이 온전히 필요하게 됩니다. 자, 입주 시점에 보면 소득에 따라서 주택담보대출에 제한이 있긴 하지만 자, 요즘 DSR 규제 때문에 이게 더 많이 안 나오게 됐죠. 소득이 많다는 가정하에 최대 40%로 잡으면 4억 8천까지 나옵니다. 하지만 여기 특별공급 넣으려면 또 소득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거 다 나오시는 분들이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이게 조금 뭐 아이러니한 제도가 됐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하게 되면 4억 2천만 원만 있으면 되시고요. 근데 이거 다 나오는 사람이 없어서 아마 넉넉하게 한 6억 정도는 잡아 두시는 게 자금 계획 세우시기 좀 더 편하실 겁니다. 여기는 전세가 안 되는 게 좀 큽니다. 자, 다음으로 수요와 공급 그래프를 보면 과천은 물량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인구수는 쭉 감소하다가 살짝 상향하는 추세를 그리고 있고요. 여기 단지 배치도를 보면 대부분이 아니라 전부 다 남동향, 남서향으로 구성되어 있고, 자, 84A 타입이 이쪽 라인, 84B 타입이 이쪽에 붙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만 보더라도 84B는 마통풍이 안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84A 타입은 마통풍이 되겠지만 84B는 막혀 있어서 마통풍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804동하고 805동은 신혼 희망타운 물량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동호수 배치도는 그냥 무난하게 나오고요. 24층부터 29층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자, 평면도를 보면 84A 타입이 227세대, 포베이 판상형이고 마통풍이 되는 구조입니다. 복도에 팬트리나 뭐 알파룸 같은 건 없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 무난하게 잘 나왔다고 보여지네요. 남동향이랑 남서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최상층에 위치한 84A1, 여긴 9세대 모집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이 여기 최상층에 올라가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84B 타입 79세대 모집을 하고요. 아까보다 안방은 커졌지만 드레스룸 공간이 조금 작아졌습니다. 역시 마통풍이 안 되는 포베이 판상형 구조로 나와 있고요. 향을 보면 남서향과 남동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84B1 타입, 여기도 꼭대기에 이렇게 위치해 있겠죠. 딱 3세대 있고 평면도는 동일합니다. 그리고 커뮤니티를 보면 확실히 민영주택에 비해서는 조금 부족한 게 많아요. 요즘 민영주택 커뮤니티는 정말 잘 나옵니다. 하지만 그걸 감안하고도 주변 시세 대비해서는 워낙 메리트가 큰 단지죠. 여기 입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이제 거의 없을 거예요. 다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로 내려가면 인덕원역이 있고 위쪽에는 과천 본도심이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아파트들 보면 10억 후반대에서 20억까지도 나오고 있죠.
인덕원역도 15억에서 18억 정도의 호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이에 껴있기 때문에 아무리 못해도 여기 단지들은 15억보다 높은 가치를 갖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최소가 15억이고 제 생각에는 뭐 18억까지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단지 양쪽에 이렇게 도로가 있긴 한데 그래도 뒤쪽에는 초등학교, 중학교가 예정되어 있고 지식정보타운역이랑도 그렇게 멀지는 않습니다. 입지 자체는 정말 좋아요. 그리고 공공분양에서 희귀한 84 타입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도 하고요. 여기는 정말 뭐 나무랄 게 없는 좋은 단지인데 자금이 없으신 분들이 청약을 못하는 게 조금 아쉽긴 합니다. 아니,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게 소득 기준하고 자산 기준을 만들어 놓고 필요한 현금을 뭐 6억, 9억 이렇게 하면은 그거 진짜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여기 주변 시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아래 내려가면 인덕원 푸르지오 엘센트로, 여기 호가가 저번에 봤을 때도 17억이었는데 뭐 지금도 아직도 17억 매물이 있더라고요. 17억에서 아직 실거래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나마 이제 최근에 거래된 매물을 보면 16억 3천만 원에 거래가 한 건이 되었었죠. 여기가 아직은 거래가 활발할 때가 아니에요. 입주가 2019년 11월 29일이라서 지금 팔게 되면 양도세가 꽤 큽니다. 21년도 11월 29일이 지나고 나서야 여기 좀 거래량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때 되면 이제 비과세 받으시는 분도 계시고 일반 세율로 내시는 분도 있어서 파시는 분들이 꽤 많을 거예요. 그리고 좀 더 올라가게 되면 포일 숲속마을 3단지, 여기 시세도 뭐 인덕원 그 호재 때문에 많이 올랐죠. 지금 시세를 보면 뭐 최저 매물은 12억 5천에서 15억까지도 나와 있습니다. 저희 집이 옛날에 여기 살려고 갔었을 때가 한 8억 정도였는데 그 8억도 비싸다고 생각했는데 거의 더블이 돼버렸네요. 그리고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레미안 슈르가 있죠. 여기가 꽤 연식이 오래된 아파트지만 여기 가격도 꽤 나갑니다. 지금 불러지는 호가를 보면 저층이 15억 5천이고 근데 이 매물은 전세가 껴있는 매물이라서 저렴하게 나온 거고 바로 입주할 수 있는 매물은 18억부터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입주한 곳이 과천 리버필드, 여기는 최근 실거래가 된 게 21억 9천만 원이네요. 과천 시세는 굉장히 높죠. 여기 분양가가 8억 5천이니까 그거에 비하면 확실히 메리트 있는 분양가긴 합니다. 이미 S4블럭 같은 경우도 전세가 꽤 비싸죠. 지금 나오는 전세가가 저렴한 거는 7억 9천부터 비싼 건 11억 5천만 원까지 나와 있습니다. S8블럭도 이렇게 전세를 줄 수 있었으면 더 많은 분들이 청약할 수 있었을 텐데 그거는 진짜 아쉽네요. 그리고 입주 시점에 전세 줄 때 팁이 있는데 전세는 1등으로 빼시거나 아예 꼴등으로 비싸게 빼시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렇게 내놓으신 분들이 잘 내놓으신 거예요. 괜히 1등도 아니고 꼴등도 아니고 애매하게 내놓으면 전세값은 전세값대로 못 받고 빠지는 건 또 빠지는 거대로 늦게 빠집니다. 이렇게 입주해서 물량이 많을 때는 아예 후려쳐서 빨리 1등으로 빼거나 나중까지 기다려서 이렇게 비싸게 빼시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는 주변 시세 대비해서 한 보수적으로 봐도 8억, 뭐 좀 넉넉하게 보면 10억까지도 안전마진이 깔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나중에 자금 계획 세울 때 변수가 발생할 수도 있는 곳이기 때문에 자금 계획을 최대한 보수적으로 세우셔서 청약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